챕터 23 법칙과 그 원리.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더라. 전도서 12장 12절.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으로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이 담겨 있는 작품 하나를 전력을 다해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삶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는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이해를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아론. 서문. 이 책은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외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얇은 책이지만 가볍게 볼 책은 아닙니다. 이 책 안에는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보물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아주 명확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이성적인 논쟁이나 상세한 설명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면 이 책의 두께는 몇 배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이나 논쟁으로 확신을 심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가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들이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쟁과 증명을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저는 열린 마음을 지닌 독자들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식의 법칙을 직접 사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을 사용해서 성공한다면 이런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읽는 것보다 더 깊은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네빌. 이 세상과 세상 만물은 인간의 조건 지워진 의식이 바깥 세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식은 세상 모든 것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원인입니다. 만약 우리가 창조의 비밀을 발견하고 싶다면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의식입니다. 의식의 법칙과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칙을 실제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상적인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만물의 근원이자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하나의 물줄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의식은 하나의 개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잠재 의식은 개성을 초월해 있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의식은 결과의 세계이지만 잠재 의식은 원인의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의식의 남성성과 여성성입니다. 현재 의식은 남성이고 잠재 의식은 여성입니다. 현재 의식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잠재 의식에 각인시킵니다. 잠재 의식은 현재 의식이 전해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형체를 부여하여 외부로 드러나게 합니다. 우선 생각을 품고 그 다음 그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원리에 의해 만물은 생겨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의식은 잠재의식의 형상을 각인하고 잠재의식은 각인된 모든 것들을 현실로 불러냅니다. 잠재의식은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현재의식이 현실처럼 느낀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자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그 생각들을 바깥 세상으로 그려냅니다.
따라서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힘과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를 고를 수 있는 자유를 통해 인간은 창조물을 통제합니다. 잠재의식을 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의 메커니즘은 창조의 여성적 측면이자 창조의 자궁인 잠재의식의 매우 깊은 곳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을 초월해 있고 논리적 추론과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하나의 느낌을 그 내부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형체를 부여합니다. 창조의 과정은 하나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다가 하나의 느낌으로 진행되며 결국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끝이 납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도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느낌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지도 않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마련입니다. 느낌을 조절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품도록 자아를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느낌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느낌이라면 마음속에 품지 말고 어떤 잘못된 모습이나 형태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나 다른 이들에게 있는 불완전함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런 한계들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다루는 법칙 전부입니다. 이 외의 것들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밖에 안 됩니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이것보다 강한 반대되는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 느낌 중에서 보다 우세한 것이 현현되어 나타납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는 느낌은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느낌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렇다 하고 느끼는 것은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시제로 상황이 어떻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이 미래 시제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을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현실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망을 아직 현재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로 느끼기보다는 반드시 현재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느껴야만 합니다. 느낌은 물질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하며 모든 현현이 자리 잡고 있는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눈에 보이는 세상 사이에는 깨지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의 감정 여과기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의 명백한 증거들을 실어 나릅니다. 감정적인 동요, 특히 억눌린 감정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을 깊게 느낀다면 몸과 환경 모두에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삼은 것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낀다면 그런 느낌이 곧
병으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후회와 실패의 느낌을 마음속에 품지 마십시오.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상태만을 느낌으로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상태의 세계를 느끼는 것,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는 것은 기적을 향해 뻗어가는 길입니다. 외부 세상에서 하나의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느낌의 변화가 먼저 찾아와야 합니다. 느낌 하나가 변하면 운명 하나가 변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의 영역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은 잠재의식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면 그 문제들 안에 어떤 책임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운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창조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들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만듭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인상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할 수 없으며 개성을 초월해 있고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진리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사실로 느낀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느낌이란 것은 사실이라고 선언한 것을 잠재의식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로 품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잠재의식은 형체를 부여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여러분의 세상이 창조되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느낌의 변화는 하나의 형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잠재의식은 그 안에 각인된 인상을 외부로 현원하는 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어떤 인상이 각인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에 각인된 여러분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외적인 세상, 즉 객관적인 세상의 그 느낌과 정확히 닮은 형상을 즉각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받아들인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그 받아들인 것이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상관하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외부로 그려냅니다. 잠재의식에다 원하는 상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망이 이미 실현되었다면 가졌을 만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명확하게 만들려면 오직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과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지 아니면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나 장애 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성질로 인해 여러분이 요청한 어려움과 장애물의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그것들을 외부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잠재의식은 인간을 섬겨 인간이 가진 느낌에 성실하게 형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강요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압하는 것보다는 설득하는 것에 반응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잠재의식은 종과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스런 아내를 닮았습니다. 의식은 정말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의식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미 손에 넣었다면 느낄 만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 잠재의식에게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과 정확하게 닮은 것을 만들도록 자극을 줍니다.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의 소망은 잠재의식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야만 생각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직 잠재의식이 받아들였을 때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안쪽인 잠재의식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의식 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여러분의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것입니다. 각인된 인상들의 변화가 생기면 외부 세상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사실로 느낀 것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되며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이 원인이 되어 바깥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창조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을 그 모습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거부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만을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느끼지 못하고 바깥에서 구하고 있다면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하고 그곳을 소망이 성취된 느낌으로 채우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루어야 하는 가장 높은 성취는 생각과 느낌을 숙달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자아를 통제해서 원하는 것만을 느낄 수 있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도울 수 있는 잠과 기도를 이용하십시오. 이것들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입니다.